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3일 날 선고 난 겁니다. 오늘이 29일이잖아요. 이제 23일 날 일주일도 안 된 사안인데, 제가 어제 어느 이제 일간지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세요. 뭐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한 10분 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배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보도 기자들한테 미리 주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그래서 보도 자료용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마침 알고 보니까 저희가 실제 수행한 사례와 거의 유사한 사례고, 또 이 조합이 이 조합의 세입자 소송을 저희가 이 사건은 아니지만 바로 옆 사건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내용 알아가지고 설명 좀 했었는데, 요거 설명 좀 해드리고 이제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그 도정법을 보게 되면요. 도정법 81조를 보게 되면은 뭐 소유권자, 뭐 지상권자, 뭐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 등등등 그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그 사업구역 내 권리자들은 그 도시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게 되면은 수익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장사하거나 사는 걸 못하게 돼 있어요. 다 나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났다는 거는 그 동네 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라는 관리처분 계획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철거하고 이제 공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계속 그 안에서 누가 장사하거나 누가 산다, 세입자가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공익사업법상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에 그 주거 세입자나 아니면 뭐 이제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영업보상 아니면은 뭐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 미사비 같은 거 받고 나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걸 일단 나가고 받아라, 뭐 받고 나간다, 이거 요즘 조금 이제 쟁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받지 않으면 이제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은 그런 주거 세입자나 상가 세입자한테 보상이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이 법조항 그대로.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도 이제 헌법소원한 분들도 조합이 이제 상가 세입자인데, 방배동의 모 조합입니다. 모 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에게 이제 우리 관리처분계 인가 받았으니까 나가세요라고 명도 청구를 한 겁니다. 이제. 근데 판사님이 보기에 이거 재건축 재개발과 좀 이게 똑같은데 왜 다르게 평가하냐? 재개발은 보상금이라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재건축 세입자들은 그것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평등권 위반인 것 같고 재산권 침해인 것 같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판사가 하는 거고, 제청 신청을 변호사가 하는 거죠. 이제 제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도소송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건데, 이게 보니까 이게 쟁점은 뭐였냐면, 재건축 세입자와 재개발 세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평등권 위반이라는 거죠. 헌법 11조에 있는 평등권 위반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재개발 구역인지 재건축 구역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재개발은 보상을 받고 재건축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거는 평등권 위반이잖아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얘기하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내용인데, 그렇게 다 같은데 다르게 평가한 거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헌법 23조의 이제 1항에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은 누구나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임차인들도 재산권인데, 임차권도 재산권인데 그거를 너무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내가 잘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재건축을 한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내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쫓겨나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다 이제 세입자가 있다고 못 한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침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보상, 이제 재개발처럼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임시로 이렇게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뭐 자리를 준다든가, 나중에 아니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임차권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재산권을 제한 정도가 아니라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근데 이제 이 평등권과 재산권이라는 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뭐 많이들 신문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본권.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정법 81조 1항이 이 세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헌법 강의 같은데 이제 이거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법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려면은 네 가지를 판단해야 돼. 이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를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끌어들여가지고 거의 확립이 된 건데,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단,
그러니까 이 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이 이제 목적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수단의 적합성을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한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침해된다는 거죠. 기본권이. 아까 같이 뭐 세입자들이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한을 하는 건데 그 제한이 침해인데 그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이제 침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침해가 최소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법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달성되는 이제 법익과 그다음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침해되는 법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이 있는지 이런 거 네 개를 봐야 됩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나 나중에 법익의 균형성은 거의 뭐 이걸로 걸려서 위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뭐 법과대학 이제 헌법 수업 시간이나 뭐 대학원에서나 뭐 사실 공부할 때 전부 다 어느 경우든 거의 없습니다. 한 뭐 99.99%는 다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또 똑똑한 분들이죠. 또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 입법 전문위원들, 수석 입법 전문위원들 많기 때문에 다 검토해가지고 오는 거라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경우는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 수단의 적합성, 그거 하려고 제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익의 균형성도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충족시키는 공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침해되는 사익이 있는데 그거 균형해보면 공익이 항상 거의 대부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데 침해 최소성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약을 할 때는 제약까지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재산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땅 100평 가지고 있다 거기다 천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난 돈도 있어. 지으면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 도로 같은 게 막 엉망진창되고 수도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청에 이런 데 시청 같은 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용적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제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제약이 너무 해가지고 침해까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침해가 최소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것도 좀 그렇게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침해 최소한 판단할 때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 8대1로 합헌을 했습니다. 8명은 헌법재판관 8명인데 8명은 합헌, 1명은 위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합헌이라고 한 건 침해가 최소하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심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근거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조합원이 이제 처음에 조합 설립 동의할 때 내가 동의 안 하면 조합원이 안 될 수 있어요. 재개발은 전부 다 조합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건물주인데 재건축 조합에 제가 이제 제 건물에 이제 누가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니까 돈 받고 나가는 건데 제 건물에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 위헌이라면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보상금 어디서 나오냐? 남아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 그러니까 나는 빠져나갔지만 다른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 돈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 세입자에 대해서 본인들의 세입자도 아닌데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억울하다. 이거 이렇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도시정비법상으로 이제 이 재건축은 보상을 안 주고 재개발은 보상을 주고는 입법 형성권의 이제 자유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가 어디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어디까지는 보상 안 해주는 거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 입법 형성권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재건축 조합 안에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건축하니까 좀 싸게 해준다. 싸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도 좀 싸게 해주고 이제 보증금도 싸게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사적 자치,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 임차인끼리 알아서 잘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지 이걸 굳이 법이 나서가지고 위헌이라고 할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재판관님 한 분은 이제 이석태 재판관님인데 이분 어떻게 이걸 위헌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라.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있는데 이거 재건축 조합이 했다고 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현실과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뭐가 다르냐? 이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동네가 낙후돼가지고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아파트가 좀 많냐 적냐 뭐 이 정도 차이인데 그게 세입자는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재건축은 보상 안 받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은 결국은 이제 합헌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위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한 이석태 재판관님처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똑같은데 너무 다르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갑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싸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세입자들이요. 아까 이제 다수견에서 말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그 재건축 구역 내 건물주의 세입자에 대해서 재건축 동의한 아무 상관도 없는 세입자 상관도 없는 사람이 물어준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초과 이익 같은 게 발생하니까 그 이익에서 조금 나눠준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은 없어요. 또 오히려 거꾸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난리 났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결국 이제 들어왔죠. 이제 재건축으로 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 안정하는데 이제 뭐 약자를 보호하는데 쓴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세입자들은 보상을 해주고 재건축에서는 초과 이익으로 환수해가고 대신 세입자는 보호 안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형성권이라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입법으로 된 건데, 입법자가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재개발은 세입자를 이제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판단해놓고는, 재건축은 세입자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재건축 초과 이익은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재건축도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다수 의견이 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뭐 건물주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왜냐하면 그 초과 이익 가지고 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니까, 누구의 세입자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잘 판단했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판단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위원 재판이라는 게, 헌법 재판이라는 게 기판력이 없어요. 한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간통 같은 것도 간통죄 위원도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것도 한 7, 8번 해가지고 계속 합헌 나오다가 한 대여섯 번 아닌가요? 뭐 7, 8번인가 이제 위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아마 계속 하다 보면 위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아마 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흐름상 약자를 좀 부동산 약자를 보여주자는 흐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에서 초과 이익은 환수하면서 세입자는 보상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인가요? 지금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공론화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 법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공론화 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이 조합은 아니지만 다른 조합 유사한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거고, 만약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제 위헌 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도 호소를 해가지고 법을 좀 개정하자라는 이제 그 움직임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길게 얘기했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좀 해드리면 도정법 81조 1항상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사용 소유권이 중지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합헌으로 결정이 됐다. 네, 됐고, 다만 이 부분에서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